안녕하세요. 별일 있는 부동산 TV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 무심천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입장이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모델하우스 유닛부터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도심을 흐르고 있는 이 큰 하천이 무심천입니다. 미호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곳은 벚꽃 축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해도 역시 3월 22일부터 3일간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사이에 청주 푸드트럭 축제와 함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이 무심천변에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리정돈이 안 된 거, 좀 방치되어 있는 거, 어수선한 거 이런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청주 시민들한테는 이 무심천이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무심천변 개발을 희망해 왔었습니다. 가까이 증평에 있는 보강천 생태공원처럼 좀 잘 만들어진 공원을 갖고 싶어 했죠. 다행히 2022년 환경부의 그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그 대상지로 이 무심천변이 선정이 되면서 이 개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도 24년 1월 22일 이 무심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 계획 용역을 발주했어요. 여기에는 3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물놀이장 썰매장 조성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꿀잼 무심천 문화 수변 공간 조성 사업, 세 번째가 방석유 일원의 음악 분수대 조성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추진됩니다. 이 사업 등에 3,3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니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이 사이에 꿀잼 무심천 문화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천변 데크로드 1.4km, 전망데크 3개소, 포토존 4개소, 휴식공간 3개소, 그리고 양생화도 식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심천변에 물놀이장 썰매장 외에도 방석유 일원의 음악 분수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그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방축전에서 보던 그 음악 분수대,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심천변 그 교량이 있죠.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나 난간 조명을 설치해서 이 무심천변 교량에 근사한 야간 경관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영교에서 장평교 이 사이 2.5km 산책로 구간에는 바닥 경관 조명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야간 산책길도 굉장히 밝아지겠죠. 정말 낭만적이고 그런 황홀한 무심천 도시가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1990년대까지 청주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 바로 맞은편에 충북 도청, 그리고 28년도에는 새로운 신청사 청주시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성안길 맛집거리, 전국 5대 전통 재래시장인 육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테마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심천변 주변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갖춰져 있다. 그럴 때는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대가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분양가를 그만큼 주고도 들어갈 만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근인 작년 23년 11월 24일 분양을 했던 원봉공원 힐데스하임의 84 타입 21층 이상 분양가가 4억 1,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분양을 했던 가경 아이파크 6단지 84 타입 20층 이상 분양가가 4억 3,700입니다. 네, 이랬을 때 거의 4,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비싸다라는 생각 가질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아파트를 차라리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청주에서는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제가 그 무심천의 앞으로 발전사 아니면 변화상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이겠죠.
최근 인근 지역인 천안시에서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천안 최고 분양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청약 성적은 말 그대로 이제 대규모 미분양이 났습니다. 인근 도시의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나왔다고 해서 청주에서도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요즘 추세가 소비자들이 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 이 정도는 그 전체적인 추세이긴 또 합니다. 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은 시행사가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시행사와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이 가격을 사줄 거냐 말 거냐, 그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자, 가격적인 건 그만하고 다음으로는 단지 배치와 평면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번지 일대에 총 2300세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으로 건립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합원이 517세대, 임대가 118세대, 그리고 보류지가 20세대를 제외한 1675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1대 1, 입주 시기는 2027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모델하우스 모형도를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감도로 우선 대신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별로 층수 차이가 좀 다이나믹하죠. 최저 13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블록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용화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재와 완충 공간을 두기 위해서 단지의 배치가 왼쪽으로 좀 쏠렸어요. 그러니 동간의 간격과 일조권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층 높이가 좀 다이나믹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B블럭을 보시죠. A블럭에는 용화사가 있었는데요. 이 B블럭에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지 때문에 공간 배치, 단지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애를 좀 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부터 평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59 타입, 79 타입, 84 타입, 114 타입 해서 총 12개의 유형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에는 4개 유형의 타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59C 타입, 79B 타입, 84A, 84B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면 구성을 봤을 때에는 아쉽다,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평면도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의 65개 현장의 홈페이지를 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평면도를 이 사직 힐스테이트 어울림과 좀 비교를 했는데 공통점이 잘 발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유닛을 한번 육안으로 직접 보고 다시 비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힐스테이트와 이 공통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집에 들어와서 금호 어울림의 각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평면도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호 어울림 스타일이 평면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공사가 둘이다 보니까 이 설계 방면에서는 타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타입 구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현관 신발장 그 공간과 주방 알파룸 공간, 그리고 방 사이즈, 드레스룸 크기, 복도 팬트리 유무, 그리고 다용도실 크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9A, 59B, 이건 지금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면도로만 일단 확인하도록 할게요. 59AB 타입은 3베이 평면 구조입니다. 여기서 59A 같은 경우에는 측면의 베란다를 확장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한데 이걸 붙박이장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59B 타입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없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그와 별도로 침대를 놨을 때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59AB 타입
모두 침실 3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여는 그 공간 자체가 그대로 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이라 전용 면적에는 포함이 되면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은 정말 굉장히 아쉬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5구 C타입은 모델하우스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방 침실엔 드레스룸이 없어요. 그래서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공간이 협소한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79 A타입입니다. 79 타입 중에서는 안방 드레스룸이 가장 넓은 타입입니다. 안방 침실에 측면 베란다를 확장해서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침실 3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만큼은 손해를 보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하우스에 건립되어 있는 79 B타입입니다. 여기도 역시 안방 침실의 드레스룸이 작아요. 그래서 꼭 드레스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거실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근데 침실 2와 3 방이 좀 작습니다. 공간이 왜 이렇게 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도 역시 침실 3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의 허비가 되고 있어요. 79C와 D 이 두 개의 타입은 평면도를 보니까 가족실이 추가가 된 게 눈에 띕니다. 두 개 타입 모두 평면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만 한 가지 차이는 79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족실에 창문이 있어요. 하지만 79D 타입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79 타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계속 제 입에서 아쉽다는 소리가 나가는 게 저도 좀 미안할 정도네요. 그 다음으로 볼 건 84 타입 중에서 84A 타입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84A 4베이 구조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주방 식당과 알파룸 공간에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벽면이 굉장히 넓게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알파룸 공간, 모델하우스에 있는 알파룸 공간처럼 사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은 옵션을 통해서 이 주방을 11자형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좀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알파룸 공간을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을 좀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84B 타입입니다. 역시나 모델하우스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84B는 안방 침실 바로 옆에 알파룸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이 알파룸은 다른 용도보다는 이런 드레스룸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도 쪽에는 이 수납 공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다용도실은 좀 커요.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살펴볼 타입은 84C 타입. 84A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공간 구조나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다면 현관을 한번 보세요. 신발장이 없습니다. 현관 창고는 있는데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제 봐야 되겠지만 이 현관 창고를 신발장처럼 쓰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입으로 114 타입입니다. 총 8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41세대입니다. 타워형 구조고요. 안방 침실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측을 한번 해봐야지만 공간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평면도를 살펴보시는 걸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평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작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작아요. 그 내부에 있는 침대 사이즈가 실제 침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침대를 놓고 했을 때에는 책상을 놓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전용 면적은 나와 있는데 이 실제 서비스 면적, 확장한 그 서비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가지고 상담 받을 때 여쭤봤는데 정확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용 면적 플러스 서비스 면적을 통해서 32평이 되든 34평이 되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납 공간이 좀 너무 작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특히 전반부에는 무심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부에는 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의 단지 배치와 평면 좀 아쉬운 점 함께 논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 부동산, 특히 이 주택은 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함께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집을 사는데 100% 나한테 맞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좀 비싸고, 가격이 싸면 또 내부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은 취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딱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